713쪽의 예제 3번을 보면은 예제 2하고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온도 대신에 이게 이 일렉트로스타틱 포텐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긴 모양도 이제 UV 플레인에서는 이렇게 되죠. 이게 거기 저 그림 712쪽에 있는 그림 10.2에서처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V축이고 여기가 U축이고, 그래서 위에가 이제 온도가 아니라 이제 포텐셜이에요. 그래서 이 위쪽이 이제 100V고 아래쪽이 0V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일종의 축전기죠. 전하를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플러스 전하들이 이렇게 모이게 될 것이고 아래쪽에 마이너스 전하들이 모이게 될 거다. 그래서 전기장이 생기죠. 예, 이렇게 생기고 그리고 아까 앞에 문제에서 이 콘스탄트 템퍼러처 라인이 지금 이렇게 됐죠. 여기 이거에 평행하게 이렇게 되고 이제 요 아까는 템퍼러처 T가 100 나누기 파이에 V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템퍼러처 대신에 이제 일렉트로스타틱 이제 요 템퍼러처 대신에 일렉트로스타틱 포텐셜이 되는 거죠. V가 되는 것이고 그 외 거는 다 이제 같다고 봐도 되죠. 그래서 이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이 바로 열의 흐름이 있는 방향이죠. 그렇게 되고 그것은 이제 콘스탄트 템퍼러처 라인, 그래서 콘스탄트 템퍼러처가 이제 V에 비례하니까는 뭐 여기 이게 이제 평행하게 U축에 평행하게 쭉 선을 그으면은 그 선상에서는 전부 템퍼러처가 같죠. 같죠. 이렇게 되는데 전기장은 이걸 이제 열의 흐름은 그에 수직하게 열의 흐름이 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는 이퀴포텐셜 라인이죠. 일렉트로스타틱 포텐셜이니까 여기서는 그것이 이제 이퀴포텐셜 라인이 요 이제 캐퍼시터 면에 이제 평행하게 이렇게 이건 이제 캐퍼시터의 단면을 나타낸 거죠. 왜냐하면은 결국은 두께 쪽으로는 다 등방성이라고 보고서 한 면만 보면은 바로 이제 두께의 모든 점에서의 그 상황이 똑같다고 보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 엣지 이펙트가 있죠. 이게 캐퍼시터가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한 거기 때문에 이 엣지에서는 전기장이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문제 5에서 나오겠지만은 엣지 이펙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여기는 요 내부에서 그냥 이렇게 이 V축에 평행한 그런 일렉트릭 필드를 이제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포텐셜이 파이분의 100의 V고 V가 세타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G 플레인에 매핑을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처럼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요쪽이 이제 V 이퀄 100V가 되는 거고, 요쪽이 V 이퀄 0V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여기는 인슐레이팅이 되는데 이제 R을 갖다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이쪽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되느냐? 요 G 플레인에서 일렉트릭 필드는 이퀴포텐셜 라인의 수직인데, 이퀴포텐셜 라인이 바로 세타에 비례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세타가 이렇게 정해지면 이 라인이 이퀴포텐셜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세타 다른 세타가 있죠. 이렇게 되면 이게 이런 것들이 이퀴포텐셜 라인이 되는 것이고, 이 전기장 벡터는 이퀴포텐셜 라인에 수직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이퀴포텐셜 라인에 수직, 그래서 이퀴포텐셜 라인에 수직. 그래서 전기장의 그 방향들을 갖다 쭉 따라서 이어보면은 이와 같은 동심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앞 문제에서도 똑같이 여기가 100도, 여기 0도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같은 온도를 가지는 거는 여기 세타 같으면은 같은 온도를 가지고, 그리고 열의 흐름은 그 이제 아이소서멀 라인에 수직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전기에 이 축전기에 대응을 시키면은 이제 이퀴포텐셜 라인이 바로 이제 이런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저기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이런 라인들이 다 이퀴포텐셜 라인이 되고, 전기장은 이퀴포텐셜 라인의 수직이니까는 이렇게 이제 전기장 벡터를 다 이제 모아 보면은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고, 그리고 전기장 벡터를 실제로 구해 보면은 E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B니까 마이너스에, 여긴 지금 이제 2차원이면은 이제 로우 P를 썼는데, 이게 이제 로우 대신에 R을 썼고 P 대신에 세타를 썼어요. 그냥 왜냐하면 복소수를 갖다 우리가 이제 여기 R을 쓰고 세타를 썼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특별하게 하여튼 2차원 평면에서의 이 극좌표에서 이제 로우 대신에 R을 쓴 거고 B 대신에 세타를 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미분해 보면은 이제 여기 R은 없죠. 그죠? 세타 미분해 보면은 파이분의 100인데 R분의 1이 있어요. 그래서 R분의 파이의 100이고, 세타의 방향인데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니까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이 아니라 세타가 감소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은 지금 여기가 이제 기준선이니까 이쪽으로 갈 때 세타가 증가하는데, 세타가 감소하는 방향이니까 이제 반대죠. 이렇게 가야죠. 그죠? 접선을 따라 이런 식으로 전기장의 방향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그 크기는 뭐냐면 R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의 전기장의 세기가 약해지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가 전위가 높고 전위가 낮으니까 당연히 전위가 높은 쪽에서 전기장이 생기는데, 근데 이제 전기장은 요 원점으로부터의 이 거리에 비례하죠. 100볼트로부터의 거리가 아니라 요 이제 지오메트리의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에 비례하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거리가 멀면은 전기장이 약하고, 여기서부터 가까우면은 전기장이 세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제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전기장이 가는데, 이 전기장 벡터의 방향은 앞에 문제 2에서의 그 열의 흐름에서 봤을 때에는 이제 열의 흐름의 방향과 이제 같은 것이죠. 그래서 뭐 다시 얘기하지만 전기장 벡터의 방향은 등전이 선, 요거요. 요게 등전이 선이죠. 등전이 선에 수직하다 거죠. 그리고 요 코페시다의 경우에 전기장이 어떻게 되죠? 전기장은 이제 이렇게 존재하죠. 그래서 이게 엣지 이펙트는 무시하고 어느 위치에서나 다 이제 이렇게 가장자리나 중앙이나 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전기장 벡터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의 V인데, 마이너스 그레디언트란 게 여기는 이제 직교좌표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V이고 이쪽이 U 이렇게 되니까는 이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되냐면 U의 라운드 U 플러스 V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V는 이제 파이분의 100에 V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 U는 없으니까 이건 뭐 0이고,
스텝 V암은 5분의 100인데 마이너스가 있죠. 그죠? 마이너스 5분의 100이고 방향은 이제 마이너스 V 방향이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크기는 5분의 100이면서 방향은 마이너스 V 방향이에요. 그래서 V 방향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V 방향은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 되죠. 그렇게 되고 이거를 이제 G 플레인에 매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전기장이 이렇게 동심원상의 접선 방향으로 가는데 전기장 벡터는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이제 거리가 커짐에 따라서 전기장이 줄어들죠. 그래서 전기장 벡터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차이가 있죠. 이렇게 이제 UV 플레인에서는 전기장이 컨스탄트 벡터인데 이렇게 XY 그 Z 플레인에서는 이제 전기장 벡터가 컨스탄트가 아니라 중심으로부터의 이 거리에 따라서 전기장 벡터의 크기가 이제 변화하죠. 그래서 거리가 커질수록의 전기장 벡터의 크기는 줄어들죠. 그렇지만 방향은 다 이제 그 세타가 감소하는 방향, 이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은 다 이 접선 방향이고, 그리고 방향도 변하죠. 위치에 따라서 방향도 변하고, 그리고 이제 아래 그 크기에 따라서 크기도 변하는 이제 그런 벡터가 되죠. 그래서 이 전기장 벡터의 그 모양은 좀 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문제는 이거는 그 이제 이 모양이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모양은 이제 유사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콘덴서 축전기가 아니고 이건 하나의 그 뭐 어떤 유체가 통과하는 통로예요. 그걸 갖다 단면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바닥이 UV 플레인에서 이 바닥이 0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V가 이제 2파이가 되는 거예요. 앞에선 파이였죠. 근데 여기는 2파이예요. 그렇게 되고 유체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면은 유체의 속도가 있죠. 근데 유체의 속도가 지금 이제 속도의 크기가 V0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방향이 U 방향이니까 그래서 이제 속도 벡터로 표현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크기가 V0면서 방향은 U 방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velocity 벡터는 velocity potential의 그레디언트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는 이제 직교좌표계니까 좀 전에 우리 전기장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고 이 포텐셜이 V0U면 되죠. 그죠? V0U 해서 해보면은 B 쪽은 0이 돼버리고 이쪽에 V0U 하면은 이제 V0 남고 U 방향의 단위 벡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velocity 벡터는 velocity potential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이 포텐셜을 갖다가 이렇게 실수 부분만 하지 말고 허수 부분까지 둬서 컴플렉스 velocity potential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뭐 아이소서멀 라인이나 등전위 선 같은 게 있었죠. 그래서 전기장이나 그 열의 흐름은 그 등전위 선이나 이 아이소서멀 라인에 수직하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퀴포텐셜 라인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속도 벡터가 앞에서의 그 전기장 벡터나 마찬가지가 되고, 그래서 이제 포텐셜, 아이소 포텐셜이 일치하는 그런 라인은 바로 이 속도 벡터의 수직한 그런 라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포텐셜이 똑같은 라인은 이 속도의 수직한 이거죠. 다시 말해서
U가 콘스탄트가 되는 그런 라인이 바로 이제 이퀴포텐셜 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풋사이를 하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V0 W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W는 U 플러스 IB니까 그렇게 해서 B는 U0V 해갖고서 B가 U0B고 해서 이제 그거를 그레디언트 하니까 빌러시티가 나왔죠. 그러면 W는 아니 풋사이는 뭐냐? 요 풋사이는 이제 스트림 펑션이라고 해서 풋사이는 이제 V예요. V. 그죠? 풋사이는 이제 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V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수직축의 값이고, 그래서 V가 콘스탄트가 되는 거 라인이 바로 뭐냐 하면은 이 속도 벡터가 있는 라인이죠. 그죠? 이 라인이 이제 이런 라인들이 이제 V가 콘스탄트가 되는, 다시 말해서 이 풋사이 이 스트림 펑션이 콘스탄트가 되는 그런 라인인데, 이 라인을 따라서 이제 빌러시티 벡터가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물이 흐르는 그런 방향은 바로 이제 풋사이가 콘스탄트가 되는, 즉, 이 얘기는 이 V가 콘스탄트가 되는 그런 라인을 따라서 물이 흐른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요 라인의 수직인데, 요 라인은 바로 U가 콘스탄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U가 콘스탄트라고 하는 거는 풋사이가 콘스탄트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풋사이가 콘스탄트라는 거는 U가 콘스탄트인 라인이고, 그 라인에 수직하게 이제 빌러시티 벡터가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어떻게 되죠? 그 함수가 나타내는 이퀴포텐셜, 그 포텐셜 함수가 나타내는 이퀴포텐셜 라인의 수직한 벡터가 되는 거죠, 이게. 그죠? 그래서 P가 지금 V0 U여서 U가 일정하면은 이렇게 이퀴포텐셜 라인을 만드는데, 그의 수직한 방향으로 빌러시티 벡터가 생기죠. 그런데 그 빌러시티 벡터는 바로 여기 허수 부분, 스트림 펑션이 콘스탄트가 되는, 즉 V가 콘스탄트가 되는 그 라인과 평행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스트림 라인과 이제 평행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스트림 라인과 평행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은 앞에 있던 빌러시티 포텐셜이 만드는 라인이 있죠. 그 라인과 수직이 된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쪽 그 UV 플레인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쪽 Z 플레인을 봅시다. Z 플레인을 보면 이게 0부터 2파이까지 가요. 근데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됐죠? 이게 0부터 파이까지였어요. 그죠? 0부터 파이까지일 때 우리가 반원이었죠.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0부터 파이까지 때 반원이었으니까는 0부터 2파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한 바퀴 도는 원이 되죠. 그죠? Z 플레인에서는 한 바퀴 뺑 도는 원이 되겠죠, 이게. 그죠? 그래서 거기 피겨 10.3을 보면 돼요. 피겨 10.3을 보면은 이제 그 Z 플레인에서는 한 바퀴 뺑 돈다. 왜냐하면 2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이제 이게 매핑이 W 이퀄 LNG로 매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U는 ln의 R이고 V는 세타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P란 펑션은 여기 이제 C 플레인에서의 P란 펑션은 V0 U였는데, 원래 우리가 V0 U였죠. 근데 U가 ln R이니까 V0 ln R 이렇게 되고, 풋사이는 이제 V0 V였는데 V가 세타니까 V0 세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풋사이가 콘스탄트인 게 바로 뭐냐면 세타가 콘스탄트니까 이거죠. 이 라인이 바로 이제 풋사이가 콘스탄트가 되는 라인이에요. 그죠? 세타가 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되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그 일렉트릭 필드와 일렉트릭 포텐셜하고의 그 관계와 똑같죠.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고, 이게 이제
여기서 V 벡터가 그레디언트 psi 그레디언트 phi를 하는데 이제 여기 G 플레인에서는 이게 극좌표로 해야 되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식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phi가 이제 ln r이에요. 그죠? v0 ln r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제 요 세타 부분이 없어지고 이제 r에 대해서 미분하면 로그 r에 r에 대해서 미분하면 r분의 1이죠. r분의 b0 해갖고서 이제 이 velocity 벡터는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대해서 이제 작아지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전기장이 앞에서 그 콘덴서 문제에서 전기장이 이 G 플레인에서는 거리에 따라서 이제 r분의 1로 줄어들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velocity 벡터가 이제 r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죠. r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고 방향은 r 방향이니까 이제 velocity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이제 퍼져 나간다는 얘기죠. 바깥으로 이렇게. 그죠? 이게 퍼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바깥으로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UV 플레인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그런 이제 물의 흐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그런 물의 흐름이었고 속도가 이제 V0로 갔어요. 그런데 이 G 플레인에서는 뭐냐면 요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방향이 되고 속도는 r분의 b0가 돼요. 그러니까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에 속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퍼져나가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멀어질수록에 그 속도가 이제 r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스트림 펑션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세타의 함수예요. 그래서 세타가 크면 클수록에 그러니까 세타가 크면 클수록에 이제 스트림 펑션은 커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고 아까 여기서 이 스트림 라인이란 게 이 풋사이가 콘스탄트일 때 풋사이가 콘스탄트인 라인을 따라서 물이 흘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풋사이가 콘스탄트인 라인을 따라서 물이 퍼져나가죠. 이렇게. 그게 바로 R 방향인 거죠. 그죠? R 방향을 따라서 즉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세타 콘스탄트인 라인 그게 바로 이제 R 방향인 거죠. 그죠? 그 R 방향을 따라서 물이 퍼져나간다.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걸 보면은 우리가 마치 점전하가 있고 점전하에서 전기장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죠? 여기서의 그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안에 점전하가 있어요. 점전하가 있고 이제 사방으로 쭉 갈수록에 이제 포텐셜이 어떻게 되죠? 포텐셜이 R분의 Q가 되잖아요. 여기 이제 중심에 Q가 있다면은 중심에 Q가 있다면 그것이 이제 R분의 Q가 돼요. 그죠? 그래서 쭉 뻗어나갈수록에 포텐셜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velocity 벡터의 크기가 이제 R분의 1로 줄어드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에서 이제 추가할 게 하나 있는데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이게 이제 무한히 긴 도선이 있어요. 도선이 무한히 길어요. 그럴 때 이제 임의의 한 점에서부터 도선상의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R 되는 지점에서의 전기장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이제 가우스 법칙을 통해서 구하죠. 가우스 법칙을 통해서 무한히 긴 도선, 그리고 이 도선에 전하가, 알짜 전하가 있어요. 그래서 알짜 전하가 이제 선밀도 람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위 길이당 끊었을 때 이제 전하가 이 람다의 크기로 균일하게 이제 전하가 분포하고 있는 이 무한히 긴 도선이 있을 때 그 도선으로부터 거리 R 되는 지점에 이 전기장 벡터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죠. 엣지 이펙트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전기장 벡터를 구해보면 전기장 벡터는 2파이 엡실론 제로 그 다음에 R분의 람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점으로부터 거리 r 떨어진 지점에서의 그리고 이제 방향은 당연히 이제 r 방향이에요. 여기서 r 방향이라 하면 이제 이 도선과 이 수직한 도선에서 수직거리가 r인 도선에서 수직거리가 r인 지점에서 이 도선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요 이제 이 도선상의 한 이제 점으로부터의 수직거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도선상의 한 점이 원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요 평면의 원점이 돼서 이것을 요 평면에서의 그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r 떨어진 지점에서의 전기장 벡터는 방향이 이렇게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방향이죠. 그러면서 크기가 r분의 1로 줄어들잖아요. 요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r이 커지면 커질수록의 r분의 1로 이제 전기장이 줄어들죠. 그것이 이제 여기서 velocity 벡터가 줄어드는 거와 또 같은 이제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전기장 벡터는 또 그리고 사방을 바깥으로 나갈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평면을 갖다 이렇게 잡으면은 평면을 이렇게 잡으면은 전기장 벡터는 평면상의 사방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제 이런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고 뭐 요점에서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가고 요점에서는 이 방향으로 가고 요점에서는 이 방향으로 가고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되고 그 크기는 이제 이같이 r분의 1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velocity 벡터의 하나의 그 이제 실제로 이 벡터가 이 지금의 그 이제 평면에서 이제 유체가 퍼져나가는 이제 그런 예는 바로 이제 무한히 긴 도선의 전하들이 일정한 밀도로 분포하고 있을 때 한 점으로부터의 거리 r인 지점에서의 이 전기장 벡터가 변하는 그런 모습과 이제 같은 모습이 되죠. 그리고 예제 5를 보면은 앞에서 축전기의 엣지 이펙트 얘기를 잠깐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축전기에서 뭐 가우스 법칙을 얘기한다거나 할 때 이제 축전기가 무한히 긴 거로 이제 우리가 가정하잖아요. 그래서 무한히 길기 때문에 축전진의 어떠한 점에서도 전기장 벡터는 똑같다. 그죠?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고 아래쪽이 마이너스면은 전기장 벡터는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향하고 다시 말해서 축전지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향하고 크기도 똑같아요. 그죠? 여기서 이 점에서도 이렇게 되고 뭐 중간쯤에서도 뭐 이렇게 되고 다 똑같이 이제 크기와 방향이 다 똑같은 이제 그런 전기장 벡터가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게 아니죠. 실제로는 요 축전기의 사이즈가 유한하기 때문에 요 엣지 부분에서는 전기장 벡터가 이렇게 다 수직으로 위쪽 판에서 아래쪽 판으로 수직으로 내려오는 그런 방향을 가지면서 크기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고 이쪽에서는 좀 이렇게 이제 휜다 이거죠. 여기서 또 뭐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지 않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걸 이제 엣지 이펙트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건가 하면 이제 전기장 벡터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이걸 갖다가 하나의 물이 흐르는 관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예제 4에서 우리가 이제 물이 이렇게 이렇게 쭉 이렇게 그냥 일정한 벡터의 크기, 속도 벡터의 크기를 가지고 또 똑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UV 플레인이면은 이게 V U 이렇게 되면은 속도 벡터는 모든 점에서 이제 같죠. 마치 이것처럼 이것이 무한히 긴 거죠. 관이 무한히 길면은 마치 이제 커파시터가 무한히 이제 넓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무한히 길면은
이제 그런 관에서의 그 한 포인트를 봤을 때 거기서의 그 속도 벡터는 이제 크기가 다 똑같이 이제 그런 크기를 갖고 방향 또한 다 똑같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이 수평한 방향으로 가고, 그래서 이 방향이 바로 스트림라인 펑션이 콘스탄트인 그런 그 방향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방향은 바로 이제 요 관의 그 방향과 평행하게 이렇게 이제 이 속도 벡터의 이제 크기 또 일정하고, 어느 점에서나 어떤 점에서도 속도 벡터의 크기가 일정하고 방향은 전부 다 이 U축을 향해서 이 관과 이제 평행하게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이제 엣지 이펙트가 생기면, 그리고 이제 이럴 때 우리는 W equal LNG라고 하는 그런 매핑을 했어요. 근데 엣지 이펙트를 보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이제 이 매핑이 W equal LNG가 아니라 G가 W 플러스 익스포넨셜 W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제 W equal LN 이제 W가 G의 함수로 표현해도 되는 거고, 거꾸로 G를 W의 함수로 표현해도 돼요. 이럴 때. 그래서 이제 W가 U 플러스 IB니까,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에 U 플러스 IB 이렇게 되고, 이걸 정리할 것 같으면은 이제 익스포넨셜 IB는 코사인 B 플러스 I 사인 B 이렇게 되고, 그것이 이제 X 플러스 IY죠. 이렇게 해서 이제 W 플레인을 Z 플레인으로 매핑했을 때 Z의 X 성분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의 실수 부분이죠. U 플러스 익스포넨셜 U의 코사인 V. 그 다음에 이 이제 Y 성분은 이제 V 플러스 익스포넨셜 U의 사인 V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이 지오메트리를 잡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오메트리를 또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여기가 이제 U고 이게 이제 V인데, 이게 V인데 0부터 2파이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V가 파이와 마이너스 파이 사이로 잡아요. 그렇게 잡아요. 그렇게 잡고 이제 중간하고 요 사이드에서의 그 흐름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서는 이제 여기 그 책에 그 715쪽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A, 여기 B, 그다음에 C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요 위쪽에 파이 부근에서는 여기가 이제 D, 여기가 E, 여기가 F 이렇게. 다음에 아래쪽이 G, 여기 이제 V가 0인점, U가 0인점이 H, I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요 점들에 대해서 이제 해서 UV 플레인상의 요 점들이 UV 플레인상의 요 점들이 XY 플레인상에 어떻게 매핑이 되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B점부터 보면은 B점의 경우는 U도 0이고 V도 0이에요. 그죠? B점은 UV 플레인에서 U도 0이고 V도 0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V가 0인 걸 한번 집어넣읍시다. 차근차근. V가 0이 되면은 이제 코사인 0이니까 1이 되고, 따라서 X는 U 플러스 익스포넨셜 U가 되고, Y는 이제 V가 0이고, 그럼 여기 0이죠. 사인 0은 0이죠. 그래서 Y는 0이 돼요. 이렇게 한 데서 이제 처음에 V 이꼴 0을 넣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U 이꼴 0을 넣어야죠. 그래서 U 이꼴 0을 집어넣을 것 같으면은 이제 0이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0이니까 1이죠. 그래서 X는 1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B점 즉 U 이꼴 0, V 이꼴 0이 어디로 매핑이 되냐 하면은, 매핑되는 게 Z 플레인에서는 X는 1이고 Y는 0인, 그죠? XY가
xy가 1과 0인 점으로 매핑이 돼요. 그러니까 이 B점은 이제 똑같이 이제 여기 축이 여기서 이제 U축상에 있는 점인데 똑같이 이제 대응이 바로 여기도 이제 U축이 바로 X축에 대응이 돼서 축상에는 있는데 UV 플레인에서는 원점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벗어나죠. 1만큼 벗어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갖다가 이제 우린 B'이다 이렇게 요 UV 플레인에서는 이제 ABC 이렇게 되면은 이제 XY 플레인에서는 이제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원점이 UV 플레인에서의 원점이 XY 플레인에서는 원점에서 1만큼 벗어난 X축 방향으로 1만큼 벗어난 점으로 대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A점은 이제 U가 이쪽 A나 D나 G나 이런 점의 공통점은 U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인 거예요. 이게 무한히 긴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F나 C나 I나 이런 것들은 다 U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A점을 봅시다. A점은 U가 플러스 무한대예요. 지금 이제 여기서 요 식에서 이제 X가 0일 때 이제 B점을 했고 B점을 해서 저기 Y는 0이고 X는 1인 게 나타났는데 그러면은 U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Y는 0이죠. 정해졌으니까. Y는 0이고 X는 어떻게 되느냐? U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마이너스 무한대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0 돼서 X 또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같이 말해서 U가 무한대로 가는 요 점이 바로 이제 U축상에서의 요게 A점이 된다면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는 A 프라임점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U가 무한대로 가면 여기서 U가 무한대로 가면은 무한대 더하기 익스포넨셜 무한대니까 X도 무한대로 가요. 그래서 요 UV 프라임에서 이제 U축을 따라서 U가 무한대로 가는 점이 바로 C점이라면은 XY 평면에서의 X가 무한대로 가는 거는 C 프라임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A점을 이제 A 프라임점으로 간다면 A 프라임점도 이제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이제 C 프라임점도 이제 플러스 무한대로 가죠. 이거는 그죠? 플러스 무한대로 가서 지금 요 중심으로 가는 라인의 경우는 결국 이제 UV 플레인에서 XY 플레인으로 매핑했을 때 이 무한대에서의 비헤이비어는 같고 요 중심에서의 비헤이비어는 이 원점이 UV 플레인에서의 원점이 XY 플레인에서는 원점이 아니고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 이제 점으로 이제 이동했다. 이제 그렇게 달라진 거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V가 파인 거예요. V가 파일 때 어떻게 되느냐? V가 파일 때죠. 이렇게. V가 파이면서 이제 U가 0인 점이 바로 뭐죠? 2점이죠. 2점. 그죠? 2점. V가 파이면서 저기 U가 0인 점이에요. 그래서 일단 V를 파이를 집어넣어 봐요. 그 파이를 집어넣을 것 같으면은 여기서 V 대신에 파이를 집어넣을 것 같으면 U고 코사인 파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U가 돼요. Y는 V가 파이면은 파이에다가 사인 파이니까 0이 되니까 Y도 파이예요. 그러니까 V가 파인 거는 Y 꼴 파이로 바로 이제 대응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V가 파이인데 요 Y도 마찬가지로 Y가 파인 그 선에 Y가 이제 파인 그 이제 선에 대응이 돼요. 그대로. 그죠? 일정하게 Y가 이제 파이가 일정한 값으로 이제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V 값이나 Y 값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똑같아요. 이 선이 이제 V 꼴 파인 선이라면은 XY 평면에서는 요 선이 Y 꼴 파인 선에 그대로 대응이 돼요. 근데 문제는 U와 XY 관계죠. 그래서 요 2점을 볼 것 같으면은 요 2점을 볼 것 같으면은 이제 U가 0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U를 0을 집어넣어 봐요.
u를 0을 집어넣을 것 같으면은 0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0이니까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선상에 있는데 요 E 프라임 점은 어떻게 되냐면은 E 프라임 점은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서 x가 x 값이 마이너스 1인 x가 마이너스 1인 그 점이 바로 이제 E 프라임 점이 되는 거죠. E 프라임. 그래서 여기서의 E는 U가 0에 있었는데 이걸 매핑했더니 XY 플레인에서는 X가 마이너스 1이고 대신 Y는 이제 V 값과 똑같은 파이인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그림이 좀 복잡해져서 다시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D에 대응하는 요 UV 플레인에서 D에 대응하는 XY 플레인에서의 D 프라임이 어디가 되느냐 이제 그거를 보면 되는데 이 D점이 이제 V는 파이면서 U가 마이너스 무한대죠. 그죠? 그래서 V가 파이면서 U가 마이너스 무한대인 이제 그 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를 집어넣을 것 같으면은 U가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잖아요.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이건 0이 되니까 따라서 X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D 프라임 점도 이제 이 D점과 마찬가지로 이제 D점에서 U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듯이 D 프라임에서는 X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죠. 똑같은 거죠. 여기 다 이제 이렇게 표시한 것들은 다 이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이제 그런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F를 해야 되는데 F는 이제 U가 무한대로 가고 V가 파이예요. 그죠? V가 파이고 U가 무한대로 가요. 근데 이제 무한대를 집어넣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이제 U가 이제 무한대로 가요. 그리고 마이너스의 익스포넨셜의 무한대예요. 그럼 이 값이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요거는 이제 플러스 무한대고 요쪽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죠. 근데 요 무한대하고 익스포넨셜 무한대하고 어느 게 더 빠를까요? 익스포넨셜 무한대가 더 빨리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결국 이 경우에 x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거예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그래서 UV 플레인에서 이 F점이 U가 플러스 무한대로 갔는데 XY 플레인에서는 이제는 요 F에 대응하는 F 프라임 점도 똑같이 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715쪽의 그림 10.4에 보면은 이쪽에 D점과 D 프라임 점과 F 프라임 점을 위아래로 그려놨죠. 이렇게. 그 얘기는 둘 다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러니까 UV 플레인에서는 이 속도 벡터가 그대로 쭉 그냥 그대로 U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쭉 그냥 속도 벡터가 이제 이렇게 진행을 이제 하게 되는데 XY 플레인에서는 이게 이제 이 D 프라임의 경우는 D와 마찬가지로 이제 U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데 E까지 와서 여기서 이제 UV에서는 E가 0이죠. 근데 XY에서는 E에 대응하는 E 프라임이 이제 X가 마이너스 1이 됐어요. 그죠? X가 마이너스 1이 됐어요. 그죠? 요게 이제 E 프라임 점이잖아요. E 프라임 마이너스 1이 됐어요. 그렇게 되고 F 프라임의 경우는 다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쭉 지나가는 거라면은 이제 요 아래 XY 플레인에서는 갔다가 도로 돌아오죠. 그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상황은 이제
이 v가 마이너스 파이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v가 마이너스 파이인 경우에 여기서 v가 마이너스 파이인 경우에 이제 그 똑같이 우리가 요 식으로부터 위에와 똑같은 식으로부터 이제 u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봅시다. u가 마이너스 무한대면은 요게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0이 되니까 x 또한 마이너스 무한대로 돼요. 그죠? 그러니까 u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x도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요. 그렇게 해서 요 g점에 대응하는 g'도 똑같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h점에 대응하는 h'점은 u가 0이니까 0 되고 익스포넨셜 0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요 e'과 마찬가지로 h'도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게 되고 이제 여기 이쪽 i점에 대응하는 i'점을 볼 것 같으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u 대신에 여기서 이제 i점은 u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로 다 집어넣어 봐요. 그럼 여기 이제 요게 무한대가 되고 익스포넨셜 무한대를 빼주는 앞에서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그렇게 해서 이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i'점도 요 i'점도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그래서 이제 책에 보면은 g'하고 i'하고 나란히 썼죠, 그죠? g'과 i'이 똑같이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래서 이제 ghi로 쭉 흘러간다면은 여기서는 g'에서 h'까지 갔다가 i'으로 백하는 거죠. 이렇게 역류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을 요런 매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요런 매핑 관계라면은 이제 우리가 UV 플레인에서는 그대로 그냥 이 흐름이 그냥 쭉 흘러간다면은 이 XY 플레인에서는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요 점까지 왔다가 이제 백으로 흐르는 거죠. 요 두 점에서는. 물론 가운데에서는 똑같죠. 이 A, B, C와 마찬가지로 A', B', C'은 그대로 흘러가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로 통하는 거는 그대로 흘러가죠. 그래서 여기 B는 이제 UV가 0이었는데 여기서의 B는 이제 X가 1이고 Y가 0인 그것만 차이가 있을 뿐 그대로 흘러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요 파이와 마이너스 파이에서는 이제 요 엣지가 되는 그 점까지 왔다가 그대로 이제 도로 백을 한다.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그림이 그 716쪽에 나와 있죠. 716쪽에 나와서 요 앞에 거에 해당하는 거는 715쪽에 있죠. 그림 10.4의 그 왼쪽에 해당하는 W 플레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제 UV 요거고, 요거는 그냥 흐름이 일정하게 지속된다 하는 그거고, 그것을 이제 요런 매핑 관계에 의해서 XY 플레인으로 매핑했더니 그 그림이 그 715쪽의 오른쪽에 있는 Z 플레인 같은 그런 게 되는데, 그걸 좀 더 알기 쉽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716쪽의 그림 10.5예요. 그래서 잘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가운데로 흘러가는 건 그대로 이렇게 흘러가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근데 사이드로 갈수록 약간 이렇게 이제 벗어나죠. 흐름이 이렇게 벗어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요 엣지로 가게 될 것 같으면은, 요 그림을 잘 보면은, 요 가운데에 있는 요 선들은 얇은 실선인데, 요 사이드에 있는 거 볼 것 같으면 굵은 실선이에요. 그 실선의 굵기가 다르죠. 요 안쪽에 있는 실선과 이쪽 가장자리에 있는 실선이 달라요. 굵기가.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요 가장자리에서는 이렇게 왔다가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니까 왔다 돌아가는 걸 표현하려니까 이렇게 굵게 표현한 거죠. 이 아래도 마찬가지죠. 왔다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굵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매핑 관계에 있을 때 W 플레인에서는 그냥 흐름이 지속되지만은 이제 이 Z 플레인에서는 이렇게 다시 역류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 생긴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 축전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축전기에서는 이제 전기장이 여기서의 그 속도 벡터가 아닌 이제 전기장이 이 이제 두 평판 사이에서 이 중간 지역에서는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그대로 이렇게 전기장 벡터를 쭉 연결하면은 전기장 벡터를 쭉 연결하는 선이 이렇게 똑바로 이 수직선이 될 거예요. 거기 716쪽의 그림 10.5에 보면은 안쪽 거는 이렇게 전기장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가죠. 근데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어떻게 되죠? 전기장 벡터를 연결시키는 선이 약간 굽어요. 굽죠. 그렇게 되고 완전 바깥쪽으로 가면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많이 휘어요. 그죠? 그런 거 볼 수 있죠. 더 바깥쪽으로 나가면은 뭐 여기 이제 뭐 이렇게 그려놨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요 모양이 결국 전기장이 이 축전기에 이 바깥 부분으로 갈수록에 이렇게 두 평판 사이에 이 이제 수직한 이 안쪽에 그 전기장 벡터를 연결하는 선에 비해서 이렇게 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 이 두 선이 이제 이렇게 수직한 거죠. 이렇게 안쪽에서 수직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여기 흐름 벡터의 그 벡터 라인하고 전기장 벡터의 라인이 수직해요. 근데 바깥쪽으로 나가도 마찬가지로 수직하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그 이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매핑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이제 흐름 벡터가 이제 UV 플레인의 그 일정한 흐름에서 XY 플레인의 이 백드래프트하는, 다시 역류하는 이제 그런 거를 볼 수 있었고, 이거를 전기장에 다시 말해서 요 흐름에 대해서 수직한 그 전기장 벡터에 대응하면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갈수록 이렇게 휘는 거는 요 축전기의 가장자리에서 전기장 벡터가 똑바로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휘면서, 다시 말해서 요 점에서의 전기장 벡터는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요 점에서는 뭐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요 점에서는 또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또 이렇게 되고 해서 이제 이 수직과는 거리가 멀게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 하는 것이죠.